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든든한 금융 나침판. 2026년도 군인 맞춤 자산관리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18개월부터 21개월까지를 자산을 형성하는 골든타임으로 만들어 드릴 텐데요. 오늘 그 소중한 여정을 함께할 범성공자님 모셔봤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범성공자 장우승입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제 채널에도 나가고 블로그,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경제 관련된 얘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입대 전부터 알아야 될 경제 관련된 얘기들을 다룰 텐데, 여러분들이 입대를 하시면 당연히 급여를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급여를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주실 말씀이 정확히 핵심을 짚어서 한 줄 소개 시작해보자면요. 제가 군대 다닐 때는 또 그러지 않은데 요즘은 육해공군 어디를 나오든지 간에 복무를 끝내고 나면 2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급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 3천만 원의 급여를 쌓아갈 수 있는지, 그 돈을 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제가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군인 월급 하면은 부모님 내복 사드리고 또 옷 한 벌, 몇 벌 사면은 금방 없어지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돈이 어떻게 3천만 원이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군인 월급은 정말 택도 없이 작았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는 월급이 10,000원 그랬었고요. 병장 때 월급이 8만 원, 그래서 와 좋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군대에서는 다 주니까 그렇다고 해도 외박, 그다음에 휴가 나왔을 때 다 쓰고 부모님 사드리고 이럴 돈이 없어요. 진짜. 전혀 남길 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급여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2등병 기준으로 해서 75만 원. 2등병이 가장 낮아요. 짝대기 하나. 네. 그다음에 1병 2개가 90만 원. 상병 짝대기 3개가 120만 원. 병장 15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2병, 1병, 상병, 병장까지 합해서 육군이 18개월. 그래서 2,010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군이 20개월, 2,310만 원. 2개월이 더 많죠? 병장 기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300만 원 더 받게 되고, 공군은 21개월, 육군보다 3개월이 긴데 역시나 병장 월급 450만 원을 더 받아서 2,4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 때는 진짜 상상을 또 할 수 없었던 큰 돈이, 목돈이 군대 갔다 오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정말 중요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해도 2026년에 이런 3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표를 보면은 해군이랑 공군은 금액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잠깐 네. 설명을 드렸지만 육군이 18개월이면 해군은 2개월이 더 길잖아요. 육군은 2,010만 원, 그다음에 해군은 2,31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차이가 딱 병장 2개 2개월 월급입니다. 병장이 더 길어요, 해군이. 그리고 공군은 3개월이 더 긴데 병장이 육군은 4개월이라고 한다면 공군은 7개월입니다. 그래서 450만 원이 더 붙어서 2,460만 원. 육군, 해군, 공군이 급여가 차이 나는 건 복무 기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번 주제죠. 월급 2,010만 원에서 정부 정책까지 더해져서 3천만 원이 되는 건데요. 이 본질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1,000만 원,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1,000만 원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여러분들이 급여를 적금을 넣으면 여기에 국방부에서 여러분이 넣은 적금만큼을 돈을 넣어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본다면 월 합산으로 55만 원까지 여러분이 납부하시면 55만 원만큼 정부에서 똑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보면, 적금을 넣는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뭘 노리고 살아할까요? 이자. 그쵸, 이자. 네.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100% 자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이자가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이자가 5%라고 한다면 정부 지원 자금까지 있으니까 실질적인 이자는 10%. 그러니까 110%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자가 5%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1년에 100% 수익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목돈을 최대한 아껴서 이 적금을 넣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죠. 그렇다면 55만 원이 사실 월급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아무래도 70%가 넘는 금액인 만큼 또 사람들이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숨도 쉬지 말고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혜택이 될까요? 이병의 월급이 75만 원이잖아요. 근데 55만 원을 여기다 넣는다 그러면 20만 원밖에 네. 남지 않죠. 한 달에 20만 원 어떻게 생활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도 쉬지 말 정도로 약간은 좀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돈을 넣어라, 적금에 넣어라라고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 정부에서 돈을 넣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적금에 안 넣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거죠. 그 돈을 써버리면 정부에서 받는 돈도 없고 여러분들이 돈을 불려서 그 목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어떤 다른 거 하는 것보다도 이쪽으로 넣어서, 적금에 넣어서 여러분 돈을 불리는 전략을 가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100% 매칭이잖아요. 이 점도 시청자분들에게 쉽게 이해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중간에 적금 해지하면 안 됩니다.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매달 55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그만큼의 자금 55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육군은 아까 18개월 복무니까 여기에 55만 원에 18개월 곱하면 99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게 되고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공군은 1,155만 원이 되죠. 그리고 원금이 55만 원에다 곱하기 2, 110이 됐으니까 110에 대한 이자가 매달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금이니까 매달 돈을 넣게 되고 그 돈에 대한 이자들이 같이 쌓이게 되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네, 이자 몇 %가 아니라 아예 원금이 2배로 뻥튀기가 되는 만큼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기 요건을 충족하면 제가 납입한 원금만큼 정부 지원금이 추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적금에서 이익률이 100%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그러면 내 원금이 그 1년 뒤에 쌓였을 때 100% 수익이 안 나요. 왜냐면 첫 번째 넣은 거는 12개월 뒤에 100%가 나죠. 근데 그 다음에 넣은 것들은 1년간 수익률이 100%니까 100%만큼 수익이 안 되죠. 점점점 쌓여가는 것들 보면 100%가 안 나요. 근데 이거는 매달 바로 100%만큼 정부에서 싸주잖아요. 그만큼 쌓인 상태에서 이자가 붙으니까 이 복리효과가 훨씬 더 셉니다. 이걸 안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걸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무를 하시는 것 자체가 국가 희생을 하는 거고, 국가 희생하시는 만큼 정부의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걸 누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퍼르트 졸라매시고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자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우대 조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서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죠. 빨리 넣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디에 금융을 가입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서 들어가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해보면 육군의 총 급여가 2,010만 원, 그리고 적금 납입 원금이 990만 원 된다고 했을 때 정부 매칭 지원금이 990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총 급여와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만 하더라도 3천만 원이 되죠. 여기 이자까지 붙는다고 한다면 한 3,04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지출 전에 하지 않으면 모을 수 있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는 2,310만 원의 총 급여고 정부의 지원금이 1,100만 원, 총 3,458만 원까지 올 수 있습니다. 공군은 2,460만 원이 총 급여고요. 적금 납입 원금을 1,155만 원까지 한다면 정부에서 1,155만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역시 3,668만 원까지 모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금으로 남는 급여들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적금은 적어도 남을 거니까 적금으로 남는 금액만 해도 2,020만 원, 2,248만 원, 2,363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 모아올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군대 안에서 이 돈을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총 급여 안에 적금 원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순 합산하면 같은 돈이 2번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유 자산이 적금 밖에 남은 급여를 얼마나 관리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적금 넣는 것도 중요한데 적금 이외의 자금을 또 어떻게 굴리느냐도 군대 전역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돈을 얼마만큼 모을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 금액이 또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낭비하냐 아니면 그 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당연히 써야 될 금액들이 있죠. PX 같은 거 가서 당연히 뭐 사모가 될 거고, 그러니까 통신비도 나갈 거고요. 휴가 외출 같은 때 나갔을 때 교통비도 나갈 거고요. 여러 비용들이 당연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저축률 100%는 안 되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달성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왕따 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어렵고 그래도 월 55만 원에 적금을 넣고 나머지 급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골든타임을 놓치느냐가 20대 자산 격차의 첫 갈림길이 될 것 같은데요. 혜택은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훈련소에서 스마트폰도 반납하고 또 복잡한 서류가 있으면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언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네. 은행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매달 110만 원 적금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은행에서 찾아갑니다. 훈련소를 찾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없다라고 하셔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가입을 유도할 거고요. 금융기관 합산 월 55만 원인데 금융기관별로 그러니까 은행별로 3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예요. 한 금융기관에 올인되는 것들 좀 막고자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2개 기관 또는 뭐 3개 기관에 나눠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얻게 되는데 55만 원이니까 2개 기관에 나눠서 하는 게 좀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30만 원, 뭐 25만 원 이런 형태로 해서 납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55만 원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당 최대 2개 통장 기억하셔야겠습니다. 55만 원 한도를 꽉 채우려면 무조건 두 은행으로 쪼개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이제 쪼개야 되는 거고요. 계좌 수를 늘리는 것들은 계좌 관리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한도, 그 은행별 한도가 아니고 전체 한도가 55만 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55만 원을 채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3개 기간을 뭐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의자가 좀 더 높은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자는 1% 차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큰 차이를 불러오진 않아요. 1,000만 원에 1%면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의 1%가 1년을 또 놓고 보면 적금이니까 10만 원도 사실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 이자 1%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뭐 존중은 하지만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55만 원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넣는 그 노력 자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은행이 그래도 조금 더 좋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공하는 은행들이 3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은행들을 고를 때 우대금리가 있는지 일단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군 급여 이체 같은 것들이 연동되면 거기에서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라사랑 카드라고 국군 장병들한테 지원되는 카드가 있으니까 그 카드와 연계돼서 혜택 같은 걸 더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은행에 주택청약저축이 있다 그러면 또 우대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주택청약 자금 같은 거 넣어주셨다면 그런 금융기관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로부터 55만 원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금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초과 금리 때문에 너무 머리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적절하게 그냥 금융기관 선택을 하고 적금이니까 더더욱이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냥 적절하게 편한 은행을 2개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입대 전에 나라사랑 카드와 군 급여 계좌, 기존 청약 통장, 그리고 자동이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할 때는 상품 설명서의 우대 조건 직접 대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그냥 버티는 기간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설정할 수 있겠네요. 운동할 때 우리가 운동할 이유는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금융 관련된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20만 원 가지고 생활하면서 아끼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들어온 돈이 커지거든요. 75만 원일 때는 20만 원인데 그 다음에는 90만 원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35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120만 원이 되면 이제는 65만 원. 150만 원이 되면 95만 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돈이 커졌을 때 보통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는 만큼 써요. 그거에 맞춰서 다 써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쓸 돈을 먼저 정해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원리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서 저축을 하고 지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도 20만 원을 쓰는 그 연습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돈을 더 쓸 수는 있죠. 근데 그 한도를 정해놓고 미리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챙겨놓은 그런 연습을 2등급 때부터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저축할 수 있는지 한계를 보시고 그 한계만큼 먼저 저축을 한 다음에 남는 돈을 소비한다는 그런 습관을 들이신다고 한다면 경제 근육을 군대에서부터 기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축 근육 이런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적금 자동이체 날짜 한 달 중 언제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 급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급여 날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급여가 들어오기 전에 적금이 나간다고 해서 돈이 없는데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급여 다음날 그렇게 설정을 해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적금을 밀리지 않고 또 돈이 미리 적금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로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주차 핵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6년 육군 기준 총 급여는 2,010만 원이다. 둘째, 장병내일 준비 적금으로 전체 월 55만 원 한도를 두 은행으로 나눠서 꼭 챙기자. 셋째, 급여 입금 직후 자동이체로 선저축 구조를 만들자.
였습니다. 어떤가요? 똑부러지게 잘 정리 잘해주셔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정부가 주는 혜택들, 저는 돈을 한 푼도 못 모았어. 모을 수가 없었어요. 나와서 오히려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제가 어떻게 얘기 드리고 있냐면, 이제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데 목돈 2천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딱 그 돈을 모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돈을 차분하게 모아오신 다음에 그 돈으로 어떻게 투자하실지 좀 더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일단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도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주차 입대 2병편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